코인과 주식으로 부자 되는 방송 코주부 목요일 밤에 인사드립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재나. 아나운서 김희정입니다. 지난 주말에 안타깝고 마음 아픈 소식이 전해 들어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깊은 슬픔과 아픔 겪고 계신 분들께 진심 어린 위로 전해드리면서 방송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간밤에 우리가 연준이 예상했었던 수준의 금리 인상이 단행이 됐습니다. 이 중요한 건 파월 의장의 입에 좀 주목을 했어야 됐는데요. 이 매파적인 발언이 철회되지가 않았습니다. 사실 파월의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고용 지표가 좋게 나왔기 때문에 섣불리 피봇을 결정할 수는 없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장 오늘 장 초반에 조금 하락폭을 키웠습니다. 환율도 급등을 했었고요. 그래도 다행히 우리가 후반기에 들어갈수록 장 후반에 버텨주는 힘을 내주면서 오늘 선전을 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자세한 시장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양시장 모두 간밤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의 매파적인 발언에도 불구하고 선전하며 마감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코스피 지수 오늘 삼성전자에 건재하게 버텨주는 모습, 그리고 2차 전지주가 일제히 상승하면서 우리 지수를 방어했고요. 코스피 지수도 그와 함께 장 초반에 낙폭을 줄여 나가면서 장 후반에는 상승 반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후 들어서 원달러 환율이 6.4원 다시 치솟으면서 1,423.8원까지 오르면서 장 후반에 상승폭을 모두 반납하고 다시금 하락 전환하면서 0.33포인트 상승한 2,329.17포인트로 약보합 마감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마감 상황 살펴보시죠.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시가가 685선까지 내려오면서 조금 걱정을 많이 됐었는데요. 장 후반에 그래도 회복세를 보여주면서 694.13포인트로 약보합 마감을 했습니다. 자세한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수급 상황입니다. 오늘은 개인과 외국인이 함께 매수를 하고 있고요. 기관 나홀로 5,842억 원을 매도하는 모습입니다. 외국인은 계속해서 매수하는 모습이고요. 개인이 매수로 전환하는 모습 오늘 보여줬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수급 상황 살펴보시죠. 네, 코스닥 수급 상황도 코스피와 유사한 형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요, IT 업종의 매수 유지를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고요. 이 기관이 오늘 물량을 많이 덜어냈습니다. 1,065억 원 매도 우위 나타냈고요. 개인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외국인과 함께 매수세를 얹어주면서 그래도 다행히 장 후반으로 갈수록 회복세를 버텨주는 힘을 만들어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참 요즘 시장 바람 잘 날이 없다라고 표현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시장일수록 여러분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내 계좌의 상황을 유심히 보시고 대응 전략을 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코주부 1부에서는 또 어마어마한 멘토님과 함께할 예정이니까요. 그 멘토님 지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주식 고민을 들어보는 종목 콜센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참여 방법 유정 아나운서 통해서 만나볼게요. 네, 세상에 그 많고 많은 주식 종목 중에서 나는 왜 하필 이 종목을 골라서 이 고생을 하고 있나 지금 이 순간에도 한숨 쉬고 계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하지만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할지 모르는 이 주식 고민 오늘 폭넓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콜센터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핸드폰 키셔서 앞에 있는 06007-8339번으로 전화 주시면요. 생방송 종목 상담 이어가실 수 있고요. 또는 핸드폰 기본 카메라 키셔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해 주시면 지금 바로 예거 멘토님의 오픈톡방 들어올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상담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제가 앞서 오프닝 때 어마어마한 멘토님과 함께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왜 어마어마한지 인사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거 멘토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마어마하신 분이 오셨어요. 네, 사실은 저희 예고 멘토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게 노란톡방 안에서 그렇게 실시간 대응을 잘해주시거든요. 우선은 저희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예거 전문가입니다. 네, 일단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다들 하락할 줄만 알았겠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어느 정도 하락폭을 조금 축소시키는 모습이 있었었는데, 자, 그래서 계속 하락할 줄만 알았는데 어느 정도 축소를 해주는 모습에 여러분들도 굉장히 많이 당황하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신규 종목으로 진입하셔서 그 종목들을 이제 손절하고 나오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시장 상황을 잘 모르신다면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 이제 이 방송 짧은 시간이지만 1시간 동안 좀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서 좋은 정보들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정보 받아갈 수 있는 방법 하단에 있는 QR코드가 가장 빠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방송 중에만 열려있는 QR코드니까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빠르게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자 우리 멘토님이 보는 시장의 흐름은 어땠는지 한 줄 평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은 한 줄로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또 FOMC 회의가 있었죠. 네. 그래서 말 한마디에 울고 웃는 시장이라고 좀 정리를 했습니다. 말 한마디에 울고 웃는 시장. 아무래도 이 말 한마디는 연준 의장 파월의 입이 되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도 다들 아시겠지만 FOMC 회의에 굉장히 집중이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 연준 회의에서 이제 통화 정책이 좀 누적된 긴축 통화 정책이 또 경기 침체로 경제 활동과 또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좀 시차가 좀 영향이 있을 거다라고 이제 하면서 좀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좀 했었죠. 네. 네, 그렇게 되면서 그렇게 했으면 끝났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 연준 파월 의장이 또 얘기를 또 했죠. 네. 아직까지는 갈 길이 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이제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언급들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그래서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다라고 이제 느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블랙아웃 기간이 있었죠. 네. 블랙아웃 기간이 있었는데 자, 그때는 시장 분위기 어땠습니까? 좋지 않았죠. 좋았습니다. 좋았다고요? 괜찮았어요. 좋았다고요? 네, 그래도 상승을 어느 정도 보여줬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말씀을 드린 게 이제 말 한마디에 울고 웃는다는 그런 파월 의장의 언급인데 그 언급들이 없었습니다. 네. 네, 없었기 때문에 그래도 많이 빠질 거 그리고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이제 저는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선방을 하면서 지켜줬다라고. 네, 그 보시는 블랙아웃 건가요? 기간에는 이제 파월 의장이 이제 어떠한 언급으로 이제 증시가 많이 움직이는데 언급을 할 수 없는 기간으로서 그래 이때가 기회다라고 해서 많이 이제 투자를 많이 하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블랙아웃 기간이 끝나고 FOMC 회의 결과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매파적 발언을 하면서 오늘 시장도 많이 이제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어느 정도 이제 물량이 소화가 됐죠. 이제 선반영이 됐다는 건데. 근데요, 선반영이 되셨다고는 했지만 사실 우리가 이 어제 같은 장속에서는 선반영이 됐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한 느낌이 있어요. 사실 우리가 누구나 다 예상을 했을 거예요. 이 자이언트 스텝이 단행이 될 것이다라는 거 거의 기정사실화가 돼 있던 사실이었는데 네. 어제 장속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선반영이 된 모습처럼 보이진 않았거든요. 일단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도
이게 많이 하락할 거를 그 하락폭을 좀 줄였다라고 아.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도 네. 많이 잘 버텨줬다고 좀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좀 뒤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래서 역시나 이제 파월 의장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집중이 되고 시장을 좀 힘을 견인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발언들이 이제 많이 집중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앞으로 지금 집중해야 될 거는 뭐냐면은 이제 파월 의장의 이제 언급은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한 달이라는 이제 기간이 또 남았죠. 그렇게 된다면 일단 저희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금리 인상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제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CPI 발표가 있죠. 네. 네,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어서 자, 그런 점들을 많이 이제 스케줄을 확인을 잘 하시고 그리고 파월 의장이 어떻게 언급을 하는지 어떻게 말을 하는지에 따라서 증시가 움직일 수 있으니까 이슈 체크 꼭 잘 하시면서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근데 우리 CPI 지수의 발표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번 주도 목요일 밤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한 주의 후반이란 말이에요. 네네. 그럼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전략으로 잡아가야 할지 우리 예거멘토님께 미리 예고편으로 좀 듣고 싶어요. 네, 일단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지금 이제 통화정책, 인플레이션, 경기 침체 이런 것들 전에 원래 이슈는 저희는 이제 실적 시즌이죠. 그렇죠. 네, 실적으로도 이제 많이 움직이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 점도 이제 좀 많이 보셔야 되고 그리고 재무제표도 좀 많이 보셔야 되는 게 이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이 기업들이 얼마큼 힘들어하고 있는지가 나타나는 게 재무제표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재무제표도 이제 잘 확인하시고 기본적 분석을 조금 충실히 하시는 게 시장 대응이 편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우리 예거 멘토님 노란 톡방 주요 수익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르고 골라서 여러 종목 중에 오늘 두 종목만 뽑아왔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탑 머티리얼입니다. 7.38%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고요. 두 번째 종목 미래 나노텍입니다. 수익률 13.39%라는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거 멘토님 같은 경우에는요. 이슈보다 먼저 빠르게 종목을 선별해서요. 상한가를 잡는 남자라고 유명하게 알고 있죠. 오늘 두 종목도 얼마큼 더 상승할 수 있는지 어떤 전략으로 종목 대응하셨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입니다. 탑 머티리얼 여쭤볼게요. 멘토님,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하셨나요? 일단은 탑머티리얼 2차 전지죠. 네. 그 장비 업체인데 일단은 차세대 사업으로 이제 양극재 개발을 좀 진행 중에 있고요. 주력 사업인 이제 시스템 엔지니어링 사업으로 이제 조금 부각을 받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조기업들 이제 대상으로 해서 전체 공정에 대한 그런 장비들을 공급을 해서 턴키로 이제 모두 이제 하고 있는 이제 프로젝트 사업을 하고 있어서 그 매출 비중이 대부분 그 매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수출 비중도 굉장히 높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회사 그 기업들 제가 이제 눈여겨 봤다가 이제 움직임이 좀 괜찮더라고요. 2차 전지 섹터들도 이제 움직임이 좋아서 그때를 좀 노려서 제가 수익을 좀 봤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조금만 상승했을 때는 원래 대부분 이제 매도를 하는데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이게 어디까지 갈지가 어느 정도 보입니다. 와. 네, 이게 시장을 보고 이제 섹터의 움직임을 좀 보다 보면은 그런 것들을 이제 볼 수 있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한 7.38% 이제 수익을 내드렸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 종목을 접근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기간이 짧다 보니까 신규 상장 종목은 역사가 조금 보기 어렵고 네, 좀 그렇죠. 리스크가 크다라는 걱정도 있거든요. 근데 거의 보면은 무슨 미래를 다녀오신 분처럼 수익률을 신규 상장 종목으로 이렇게 급등주를 잡아오시니까 저는 어떤 전략으로 접근을 하셨는지 너무 궁금해요. 일단 저는 이제 이슈 체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수주 소식이 있었죠. 노르웨이 전기차 배터리 제조 기업가 이제 181억 원 수주가 나왔습니다. 이게 최근 매출에 좀 비하면은 매출액이 한 56.7%에 해당되는 이제 그런 금액인데 일단 지금 현재 시장 상황 속에서 금리 인상도 굉장히 높은데 이제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은 이렇게 수주를 많이 따내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제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를 보셔야 됩니다. 네. 성장을 하시는 그런 회사를 보셔야 되는데 일단 2차 전지 원재료 비중이 76%를 차지하는 차지를 하고 있는데 고성능 전극 그걸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양산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세대 양극재가 또 하이만간계 코발트 프리 양극재 개발 중에 있어서 성장 가능성도 굉장히 좋다라고 판단을 해서 제가 눈여겨봤다가 이제 수익을 봤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리스트를 안고 갈 수 있는 그런 신규 상장 종목인데요. 여러분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게요. 정말 예거 멘토님이시니까요. 가능한 거예요. 저희 방송 보시면 알다시피 저희 예거 멘토님 같은 경우에는 신규 상장주나 또 상장 예정된 종목을 히든 종목으로 가지고 오시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종목들의 결과가 너무나 좋습니다. 왜냐면요. 정말 예거 멘토님이 기업 하나하나를 철저하게 뜯어서 분석하시기 때문에 정말 리스크 없이 처음에 시작했던 종목과 함께 수익을 챙겨갈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분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방송 시간밖에 없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보이시죠? 해당 QR코드는 방송 중에만 열려 있으니까요. 빠르게 찍고 들어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방송이 끝나면 QR코드 문은 닫고요. QR코드 문을 닫으면 우리 예거 멘토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도 기회도 받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전화번호 026007-8339번이 있죠. 저희 생방송 중에만 열려있는 전화번호고요. 일주일에 한 번 예거 멘토님과 함께 여러분의 고민을 소통하면서 해결해 볼 수 있는 기회니까요.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이 두 번째 상담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예거 멘토님의 두 번째 종목은요. 미래나노텍입니다. 수익률은 13.39%라는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미래나노텍 최근에 계속해서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멘토님,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셨는지 전략이 궁금한데요.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2차 전지 섹터에서 이제 대장주로 움직였죠. 네. 그래서 좀 기술적 분석으로 좀 많이 활용을 했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미래나노텍은 또 제가 만약에 지금 시장에서 물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장 가능성이 있고 이제 어느 정도 좋은 기업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도 괜찮고 일단 미래나노텍이 또 11월 2022년 이제 11월 달에 디스플레이 장비 상장 기업 브랜드 평판 데이터 분석 결과 1위에 올랐습니다. 이제 그런 이력도 있고 또 미래나노텍이 미래 첨단 소재를 좀 인수를 하면서 2차 전지 시장에 뛰어들면서 이제 관심을 좀 많이 받고 있거든요. 최근에 또 2차 전지에 뛰어들어서 그걸로 이제 좀 상승을 좀 많이 보였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필수 소재 수산화 리튬이죠. 매출 본격화 소식으로 이제 진입을 했다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리튬 가격도 굉장히 높게 오르고 있죠. 네.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속회사 미래첨단 소재 수산화 리튬 사업 영위 사실이 부각이 돼갖고 이런 점에서는 저는 이제 2차 전지도 이제 본격화를 하겠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진입을 해서 일단 최고 컸던 건 저는 기술적 분석을 좀 많이 봤다고 이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적 분석. 네. 근데 사실 2차 전지 오늘 시장에서도 좀 강세를 보였거든요.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도 조금 흐름이 반등세가 나타나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내일장에서도 2차 전지 뭐 공략해볼 만한 종목이 좀 있을까요? 일단 저는 2차 전지 하면은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겠지만 2부 때 그 종목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만 말해주세요. 우리 2차 전지 하면요. 대장주가 있고요. 소부장이 있고요. 또 폐배터리가 있어요. 네네. 이 세 가지 sek터 분야 중에 그래도 내가 가장 먼저 지금 들어가서 최대한 빠른 수익을 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섹터가 있을까요? 저는 지난번 방송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는 양극재를 보고 있어요. 네. 여전히 우리 예거 멘토님은 양극재가 원픽이다라고 네, 얘기를 저는 해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양극재가 비중이 굉장히 높죠. 2차 전지의 비중도 굉장히 그렇죠. 높고 제가 2부 때 가져온 종목 힌트만 하나 또 드리자면은 네. 폐배터리까지 하게 됐습니다. 아. 네, 진출을 해서 그 종목을 좀 눈여겨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 우리 예거 멘토님께서 2차 전지 흐름 너무 좋은데 그중에서 양극재가 원픽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근데 여기서 지금 폐배터리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종목이 2부 승부사 종목으로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예고편을
강하게 어필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예거 멘토님이 가지고 온 종목들 자세한 전략은요, 방송 중에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해당 종목들에 대한 전략, 타점, 정확한 수익을 끌고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QR코드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해당 QR코드 기본 카메라 키셔서 가져다 대시면 링크가 뜨는데요. 이 링크 따라 들어오시면 오픈톡방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실시간 장중 대응에 1인자라고 할 수 있는 예거 멘토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은 방송 중밖에 없으니까요. 지금 빨리 입장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전화번호 026007-8339번으로 전화 주시면 생방송 중에만 여러분의 전화 상담이 가능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종목 콜센터, 종목 상담 들어가 볼 텐데요. 콜센터에 나와 있는 유정 아나운서 만나볼게요. 네, 그러면 바로 우리 예거 멘토님의 종목 콜센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실 텐데요. 이번에는 톡방에 올라왔던 상담 내용입니다. 바로 첫 번째 상담 종목은요, 남선 알미늄입니다. 매수가는 2,830원, 보유 비중은 5%라고 하는데요. 오늘 종가 현황 살펴보시죠. 네, 남선 알미늄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 0.97% 상승하면서 2,085원에 종가 형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폭 하락 중의 모습인데요. 이 알루미늄 관련주 어떻게 봐야 될지 우리 예거 멘토님께 전략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남선 알미늄이 제가 설정을 해놓겠습니다. 네. 네. 사실 알루미늄 관련주로도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종목인데요. 우선은 비중이 5%니까 그렇게 위험하진 않을 것 같은데 우리 네. 예거 멘토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일단은 남선 알루미늄은 좀 알루미늄이랑 좀 관련이 있긴 한데 샤시 쪽에 좀 관련이 많거든요. 아. 네, 그래서 PCB 창호 생산해서 이제 건설 회사로 주로 납품하는 알루미늄 사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범퍼에도 뭐 사용이 되고 있고 뭐 자동차에도 이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일단 말씀드렸듯이 창호 개발 제품이 이제 국내 최다로 이제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 일단 진입가가 2,830원이라고 하셨죠? 맞죠? 이때가 맞고 그러면은 한참 그냥 5월 달부터 가지고 계셨는 거 적어도 이제 5월 달부터 이제 보유를 하시고 계셨던 것 같은데 일단 알루미늄 자체가 그때 뭐 알루미늄을 수출하지 않는다 뭐 이런 소식도 있었죠. 그때의 움직임을 봐서도 이제 움직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샤시 관련주로 묶여서 이제 알루미늄 관련주로도 이제 별로 이제 곽강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일단 이동평균선을 봤을 때를 보면은 일단 단기 이평선들이 중심선을 조금 골든 크로스 하면서 살짝의 반등이 있었네요. 네. 근데 아직까지 제가 볼 때는 121평선이 아직은 우하방을 보고 있죠. 그래서 더욱더 이제 기간이 좀 오래 걸릴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럼 이 시점에서 이분은 대응을 조금 홀딩을 하고 가는 게 맞는 건지 대응을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일단은 저는 알루미늄 관련해서 이슈가 나와도 이제 움직이지 않는 모습 보니까 일단 네. 최근 들어 이제 당장의 이슈는 없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지금 현재 잠시만요. 제가 언제부터 지금 현재 지금 여기서 급등했다 여기부터 하락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본다면 이제 101일이 걸렸어요. 네네. 네, 그렇죠. 그러면은 적어도 올라올 때 101일이 더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럼 3달이 넘게 걸린다는 거죠. 3-4달이 걸린다는 건데 이렇게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은 아니라고 일단 봅니다. 그래서 네. 제가 일단 지지라인을 설정해 드릴게요. 저는 정리하는 쪽으로 이제 비중이 얼마 없어서 정리하는 쪽으로 이제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뭐 보유를 하시고 싶다 하시면은 일단 저는 1,900원대도 이제 이탈한다면 전 저점까지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좀 기다리시고 싶다면은 이제 이동평균에서 121선이 또 강하게 지지저항선이 작동을 하죠. 그래서 이때가 왔을 때는 어느 정도 저는 이제 정리를 해보면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당장 정리하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조금 좀 홀딩을 하면서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예거 멘토님이 지지해 주신 지지라인선 아래에서 딱 왔을 때쯤 정리를 하는 걸 추천드린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남선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자세한 전략을 다시 한번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하단에 있는 QR코드 지금 바로 찍고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방송 중에만 열려있는 QR코드고요. 예거 멘토님 지금 이렇게
방송 중 상담에도 친절하시고 꼼꼼하게 잡아주시는데 톡방에서는 얼마나 친절하실까요? 여러분 기대되시죠? 빠르게 찍고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 만나볼게요. 네, 바로 계속해서 예고멘토님 톡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상담 두 번째 종목은요, 카나리아 바이오입니다. 네, 매수가는 34,500원이라고 하고요. 보유 비중은 20%라고 하는데요. 종가 볼까요? 속상합니다. 카나리아 바이오 1.47% 하락하면서 오늘 기준으로 13,450원으로 종가 형성하고 있는데요. 거의 50% 가까이 하락한 모습입니다. 정말 많이 속상하셔가지고 상담 주신 것 같은데요. 멘토님,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왜 하락한 건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뭐 이슈로 하락을 했다기보다는 일단 그 예전에 현대사료로 많이 움직였었죠. 그쵸. 6연상과 7연상까지 갔던 그런 종목인데 이제 카나리아 바이오로 하면서 바이오 사업으로 이제 뛰어들었습니다. 근데 일단은 매출액은 뭐 증가를 한 모습이거든요. 재무제표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매출액은 그래도 이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글로벌 그 인플레이션 곡물 가격이 좀 크게 상승을 하면서 그 영업이익이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업계에서 아직도 입지가 현재 약한 회사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일단 그 오레고 봄합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난소암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이슈는 좋습니다. 이슈로서는 그 난소암 치료제 이상이 성공됐고, 그리고 뭐 무진행 이상에서 이제 무진행 생존 기간 기존 표준 치료법 대비해서 이제 30개월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42개월을 이제 보인 신약으로 이제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그 호재거든요. 이게 굉장히 좋은 호재예요. 근데 그리고 이제 그 다른 이제 다국적에서도 이제 굉장히 러브콜을 많이 받고 있는 이제 그런 회사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근데 아직 뭐 증명이 된 게 없죠. 이제 바이오는 뭐 장난을 치는 기업들도 많기 때문에 아직 의심을 하는 단계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비중을 좀 이제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비중이랑 네. 진입가를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34,500원 맞나요? 네. 자, 34,500원에 진입을 하셨는데 일단 이분도 8월 달부터 최소 한 3개월 동안은 보유를 하셨네요. 네. 일단 그때도 이제 오레고 봄합으로 좀 진입을 하신 걸로 보이고 있는데요. 네.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그 움직임을 본다면은 이게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 움직임이었어요. 뭐 없거든요. 뭐 없는데도 막 6연상, 7연상 가고 그 이후에도 상승을 보여서 이제 좀 바이오로 전환이 되면서 좀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왔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상 성공하는 모습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자, 네. 일시적이었죠. 일시적이고 다시 이제 하락하는 모습인데, 여기서 이슈가 한 번 더 나와준다면은 다시 한번 크게 상승할 수 있는데, 크게 상승하더라도 지금 진입가까지는 아직 멀었습니다. 네, 3만 원대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34,500원까지는 좀 힘들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가더라도 굉장히 오래 걸릴 것으로 보고 있어서 일단은 다 우하방을 보고 있네요. 그리고 다 완전한 역배열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정리하는 쪽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긴 한데, 그리고 보시면 전저점도 이탈을 했나요? 이탈을 네. 했습니다. 이탈을 했습니다. 그럼 위험한 수준이죠. 네, 역배열에 위험하네요. 네, 역배열에다가 지금 현재 그 전저점까지 이탈한 상황에서 저는 이제 보유하는 것보다는 이제 비중이 근데 20%나 돼서 이제 정리하라고는 좀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렇죠. 속상하실 것 네. 같아요. 왜냐하면 정리라는 단어가 네네. 남은 쉽게 정리하라고 할 수 있지만 당사자 입장에서는 정말 이 정리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걸 전부 다 정리하다기보다는 우리 한 절반 정도 남겨놓고 분할 청산을 하는 그건 어떨까요? 네, 그것도 좋은 방법인데, 그래서 저는 근데 비중을 일단 지금 현재 축소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축소한 비용을 또 잘 활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네, 잘 활용하는, 네.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한데, 이거를 좀 활용을 못 하신다 하는 분들은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좀, 단기적으로도 해줄 수가 있거든요. 와,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비중이 줄었을 때 줄인 비중을 어떻게 불려나가는지가 정말 현명한 투자거든요. 근데 이 현명한 투자를 정말 단기적으로도
성공시켜 주실 수 있는 멘토님이 바로 예거 멘토님이십니다. 내가 지금 물려있는 종목에 나는 비중을 좀 덜고 싶다. 던 비중으로 그래도 좀 손실날 부분 더 높게 채우고 싶은 수익 낼 수 있는 욕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하단에 있는 QR코드 빠르게 찍고 들어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방송 중에만 열려있는 QR코드고요. 바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가져다 대시면 링크가 뜨니까요. 이 링크 따라 들어오시면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방송이 끝나면 문이 닫으니까요. 빠르게 찍고 들어오시고요. 그럼 바로 다음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예거 멘토님 톡방에 들어온 다음 상담 종목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종목명은 TYM이고요. 매수가는 3,330원, 보유 비중은 10%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농슬라로 잘 알려진 TYM 오늘 7%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그동안의 그 상승 분을 오늘 모두 다 반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2,245원의 종가 형성하는 모습입니다. 네, 멘토님. 그렇다면 그동안의 상승분을 반납했는데 다시금 저점을 찍고 상승할 수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일단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농슬라라고 좀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마크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맞습니다. 네, 마크도 비슷하고 그리고 자율주행, 농기계 자율주행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죠. 그리고 가성비가 굉장히 좋아서 일단 북미에서도 인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네. 수출 비중도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 그리고 현재 이슈로 집중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이제 곡물 수출에 대한 부분이겠죠. 자, 흑해 수출에 대해서 이제 막힐까봐 두려워서 이제 곡물주들이 상승하면서 같이 이제 트랙터나 이항기 뭐 이런 것들을 판매를 하고 있는 이제 TYM이 이제 상승을 보였었는데, 자, 또 이슈가 또 여기에서는 또 이슈가 안 좋죠. 흑해가 재개가 됐습니다. 네. 재개가 된 상태고, 일단 앞으로의 그 움직임은 일단 그 러시아가 툭 건드리기만 해도 나 흑해 막아버릴 거야라는 상황에서 언제든지 저는 이게 또 다시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게 전쟁 중으로는 어쩔 수 없이 이게 티격태격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네. 그래서 이제 러시아가 또 시비를 거는 날이 올 겁니다. 그래서 흑해에 대해서 걸고 넘어진다면은 다시 한번 또 상승을 보일 수가 있겠고, 또 러시아의 불만은 지금 자기네들은 수출을 못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들만 하고 있다라고 이제 걸고 넘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뭐 드론을 이용해서 자기 뭐 함대를 공격했다라고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뭐 이런 모습을 종합해서 봤을 때는 일단은 저는 가짜인 것 같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11월 때까지가 원래 협정이죠. 네, 11월 말까지가 협정인데, 자, 그 이후에 움직임이 또 한 번 더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일단 이번 달 말 그리고 12월 달 초에 일단 움직임을 보고 좀 대응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아, 그럼 지금 대응하기엔 조금 섣부르다. 조금 네. 지켜보고 대응하자라고 해주셨는데, 이 홀딩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일단 홀딩을 하는 게 좋고요. 일단 근데 불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좀 지지 라인도 설정을 좀 해드리긴 할게요. 일단 3,330원인가요? 네, 일단 이분도 굉장히 오래 물리셨네. 거의 네. 6월 달부터 고생을 하고 계신데, 일단은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 네, 10%인데 네. 그냥 기다리시고 이슈 보고 좀 대응을 하시고,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전까지 움직임을 봤을 때는 61평선을 이평선을 가뿐하게 뛰어넘었습니다. 그렇다는 네. 거는 121선도 가뿐하게 뛰어넘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일단 이슈로 크게 움직이니까 좀 기다려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고, 진입가까지는 저는 제 생각으로는 올 것 같습니다. 네. 아, 일단 희망찬 대답을 해주셨는데요. 멘토님, 이건 어떠세요? TYM 가지고 계신 분이 네. 노란톡방에 어쨌든 계시는 분이니까 네네. 우리 예거 멘토님이 좀 유심히 보고 계셨다가 지금이 타이밍이다 하고 TYM 좀 불러주시는 게 어떨까요? 그거는 항상 해드리고 있죠. 당연한 거를 네. 왜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네. 안 해주셔도 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당연하다고 하십니다. 정말 한 명 한 명 챙겨주시는 멘토님의 마음이 제가 여쭤볼 필요도 없었던 거예요. 그냥 당연한 거고요. 정말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멘토님 일주일에 한 번 만날 수 있는 기회 빠르게 잡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빠르게 찍고 들어오셔야지만 이렇게
방에 있는 분들 정말 가족처럼 한 분 한 분 챙기는 멘토님 함께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빠르게 찍고 입장하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생방송 중에만 열려있는 전화번호 있습니다. 026007-8339번으로 전화 주시면 이 멘토님과 함께 이 시간 활용하셔서 생방송 중에만 전화 상담이 가능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 만나볼게요. 네, 연이어서 바로 다음 상담입니다. 종목명은요, 바로 한국 PNC입니다. 매수가는 23,690원, 보유 비중은 10%라고 하는데요. 종가 기준으로 0.72% 하락하면서 4,145원으로 마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하락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매수가가 23,690원입니다. 네, 현재 보톡스 업계에 대해서 이 식약청이 업무 정지를 내렸기 때문에 지금 소송전이 예상되고 있어서 네. 굉장히 많이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도 감이 잡히지 않는 모습인데요. 네. 멘토님,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우리? 네, 일단 의료기기 제조 판매 업체죠. 근데 예전에 코로나 이후에 좀 많이 움직였었는데, 일단 진입가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23,690원이죠. 네, 이분도 굉장히 오랫동안 보유를 하시고 계셨는데, 일단 한국 BNC가, 삼상 시험을 위한 그 임상 시험 그 디자인과 또 계획서안을 좀 준비를 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만 골드 바이오텍의 이제 코로나19 치료제 후보 물질 그 안트로키노놀 라이센스 그 계약을 통해서 한국 판권 보유 중이라서 이제 코로나 관련주로도 굉장히 많이 이제 주목을 받았던 그런 종목인데요. 일단 코로나가 끝났죠. 네, 코로나가 끝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굉장히 안 좋네요. 네,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최저점을 경신을 해가고 지금 현재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여기 매물대 굉장히 많이 몰려 있는데 여기를 좀 이탈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매물대도 건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이 얼마죠? 자, 이때인데 한 3,800원쯤. 자, 3,800원. 지금 마지막 매물대를 건드리고 있는데 지금 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3,800원을 좀 이탈을 한다면은 폭락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정리를 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지지라인은 정말 잘 지키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또 보유를 계속 계속 하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보유를 계속 하시고 싶다 그러시면은 일단은 저는 근데 말씀을 드릴 게 없네요. 지금 최저점을 경신하고 있고 네. 지금 121선도 최근 들어갔고 이제 데드 크로스가 났어요. 그리고 이제 다 역배열이 된 상태인데 그래도 저는 그래도 말씀드렸듯이 그래도 코로나가 또 조금씩 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것들에 이제 그 기대를 조금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네, 해볼 수는 있겠고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미용 성형 의료기기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마스크를 또 실내 마스크를 좀 벗게 된다면은 조금 더 이제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좀 희망적인 거고 저는 이제 그래도 정리하는 쪽을 이제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사실 우리가 희망 고문을 하는 것보다는 또 정확한 현실적인 전략을 잡아주시는 것도 멘토님의 정말 책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전략을 잡아드리긴 했지만 여러분들께서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하단에 있는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예거 멘토님이 여러분의 망가진 계좌 그래도 우리가 의사 선생님이 아프면 찾아가잖아요. 병원에 네. 찾아가듯이 내 계좌가 좀 아프다 하면 우리 닥터 예거 하죠. 닥터 예거. 닥터 예거를 찾아가면서 여러분의 망가진 계좌도 조금 회복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빠르게 찍고 들어오셔야 합니다. 저희 생방송 중에만 열려있는 전화번호가 있죠. 026007-8339번으로 전화하시면 여러분 이 시간 활용하셔서 예거 멘토님과 함께 내가 가진 종목 바로 해결할 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화를 주시면요. 여러분은 생방송 중에 우리 예거 멘토님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해결할 수 있거든요. 이런 기회가 매번 찾아오지 않아요. 일주일에 단 한 번 있는 시간, 이 시간 활용하셔서 여러분
계좌 고민 해결하시기 바랄게요. 그럼 우리 콜센터에 나와 있는 유정 아나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바로 이 실시간으로 상담이 들어와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실시간 상담 갈 수 있습니다. 앞에 있는 02-6007-8339번으로 전화 주시면요. 지금 바로 종목 상담 이어갈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네, 그럼 바로 여보세요 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네, 종목명 어떤 종목인가요? 삼성 SDI예요. 아, 삼성 SDI요. 네, 혹시 매수가 보유 비중 어떻게 될까요? 매수가가 76만 원이고요. 네. 2년 동안 물렸다가 계속 전기차가 2차 전지가 앞으로 먹거리라고 생각하고 계속 보유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보유할 거예요. 아, 혹시 보유 비중은 얼마큼이에요? 100%요. 아, 100%요? 네, 보겠습니다. 삼성 SDI 오늘 종가 기준으로 1.93% 상승하면서 73만 9천 원 종가 형성하고 있는데요. 네, 꽤 오래 2년 동안 보유하고 계셨는데도 지금 약간 손실 중입니다. 네, 매너님,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비중이 100%입니다. 네, 일단은 비중 100%를 보유했다는 건 너무 자신감이 넘치는 이제 종목이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뭐 보유 기간이 얼마 정도가 되죠? 예, 2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아, 2년 동안 보유를 하셨구나. 앞으로 10년 보유하려고 하는데 그 물어보려고요. 10년 보유하기에는 당연히 괜찮죠.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 시장 상황이 안 좋은 건 알고 계실 건데 시장 상황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거의 진입가까지 가까이 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네. 시장이 좋아진다면은 앞으로는 더 성장할 수가 있고, 그리고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올라갈 수 있다고도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차트를 확대해서 보면은 진입가에서 이제 맞고 떨어졌었네요, 거의. 이때 2년 전에요. 네. 82만 원까지 갔는데 네. 좀 빠르길래 앞으로 먹거리가 2차 전지밖에 없다 생각하고 네네. 그 삼성이니까 망하지는 않겠다 생각하고 계속 보유하고 있는데 계속 또 40 얼마까지 떨어졌는데도 참고 계속 기다렸는데 많이 올라왔어요. 네, 잘 참으셨어요. 네, 보증 100%인 만큼 굉장히 이제 신중하게 잘 참으신 것 같은데, 일단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잘하셨습니다. 근데 다만 잘못된 점은 비중을 100%를 다 싣고 간다면은 만약에 이렇게 하락을 했을 때 추가적으로 대응을 못 합니다. 만약에 추가적으로 좀 비중을 조금 조절을 하면서 좀 하셨으면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수익권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좀 잘 생각하셔가지고 이제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도 10년 동안 보유를 한다고 100%를 집어넣은 거라고 이제 말씀을 하셔서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좀 말씀 못 드리겠는데, 일단은 만약에 다른 종목을 하실 때는 꼭 비중을 좀 조정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상승할 수 있고요. 이제 전고점도 이제 돌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장 상황이 안정화되고 그 2차 전지 섹터 잘 고르셨습니다. 2차 전지도 앞으로 전망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유를 하시고 일단 저는 생각이 그래도 비중은 조금 축소를 하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딸도요. 네. 딸도 60만 원에 살아갖고 우리 딸은 돈 먹고 있어요. 너무 좋으시겠어요. 저 시청자님. 내가 손해 봐갖고 우리 딸한테 되게 지했어요. 네, 시청자님 지금 종목 선택을 너무 잘 하셨대요. 좋은 네. 종목이고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장기 보유를 하실 계획이라고 하셨으니까요. 좀 홀딩을 하고 가져가시는 게 좋지만 앞으로 투자를 하실 때에는 비중을 한꺼번에 모시는 것보다는 조금 분산 투자하시는 게 대응하기 더 좋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시청자님 도움이 많이 되셨을까요? 예. 네, 감사합니다. 저희 방송 많이 사랑해주세요. 예, 사랑합니다. 네. 자, 이렇게 여러분 전화는 생방송 중에만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02-6007-8339번으로 전화 주시면 이렇게 우리 예거 멘토님과 함께 내가 가진 종목 고민 바로 해결할 수가 있으니까요.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지금 이 시간 활용하셔서 빠르게 전화 주셔야겠죠. 그리고 나는 전화하기 조금 부끄럽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하단에 있는 QR코드 지금 찍고 들어오세요. 왜냐하면 방송 중에만 열려있는 QR코드니까요. 지금 찍고 들어오셔야지 여러분은 예거 멘토님과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화 상담까지
맞춰봤어요. 이렇게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전화 상담 같은 경우에는 우리 바로바로 예거 멘토님께서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니까 너무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저희가 기다렸던 메인 시간이죠. 바로 히든 종목을 들어봐야 합니다. 예거 멘토님이 이번 주에 가지고 온 히든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일단은 힌트를 좀 드리자면은 네. AI 솔루션, 그 빅데이터 분석 솔루션, 뭐 데이터 품질 관리 솔루션 등의 그 응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네. 그리고 뭐 32년 동안 이제 업력을 쌓아와서 이제 그 기반으로 해서 AI, 빅데이터 분석 전문 기업으로 됐고요. 네. 일단 2000년도에는 뭐 빅데이터 분석 도구, 와. 뭐 와이즈 땡땡땡땡땡을 출시를 하고 네. 또 다양한 빅데이터 관련 제품을 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18년도에는 또 AI 사업에 좀 진입을 했는데 그 AI 개발 플랫폼이 이제 와이즈 땡땡땡을 이제 출시를 하면서 또 AI 사업에 본격 진출을 했던 적도 있고 또 이 외에도 2021년에 그 특수효과 전문 기업인 디벡스 알랩의 전략적 투자를 집행을 했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22년도죠. 네. 22년도에는 메타버스 분석 도구를 또 출시를 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빅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그 메타버스에 관해서 이제 굉장히 앞으로 이제 주목을 받을 수 있다는 이제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 질문이 있어요. 네. 자꾸 메타 땡땡땡땡 이렇게 하셨는데 이 네. 땡땡땡땡이 회사 종목명인가요? 아니면 이 제품명입니다. 제품명. 네, 근데 제품명. 지금 땡땡땡땡이라고 가리신 이유는 이걸 알면 곤란할까요? 곤란해서 가렸습니다. 아, 네. 아실 수도 있어요. 아니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가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문제가 되나요, 이게? 아니요, 문제되는 건 아닌데 네. 땡땡땡땡이라고 하니까 조금 궁금하기도 하고 저는 또 시청자 여러분의 그 편에 있기 때문에 최대한 힌트를 많이 받아야 하는 의무가 있거든요. 아, 제 편이 아니었나요? 네, 저는 예거 그렇군요. 멘토님 편이 아니라 우리 시청자 여러분의 편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땡땡땡땡 정말 알면 안 되는 그런 힌트라고 생각해서 가려 오셨어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저희 시청자분들께서는 이 종목이 뭔지, 왜 내가 이 종목을 투자해야 하는지 감이 안 잡히실 것 같거든요. 그렇죠. 조금 왜 예거 멘토님이 많고 많은 종목 중에 히든 종목으로 이 종목을 가지고 오셨는지 조금 핵심적인 힌트를 들어봐야 할 것 같아요. 일단 국내 최초 빅데이터 분석 도구를 좀 기반으로 해서 안정적인 이제 성장이 지속될 거로 이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국내 빅데이터 시장의 연평균 23%씩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자, 글로벌 IT 리서치 기관인 가트너에서 이제 빅데이터 품질 분야 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소식으로는 또 국내 지난해 나라장터 쇼핑몰 구매 기준으로 자, 이 회사가 또 시장 점유율 56%로 또 1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최근 글로벌 제품의 윈백이 또 지속이 되고 있어서 확대되고 있어서 이제 긍정적으로 이제 보고 있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계속 저는 메타 땡땡땡땡이 걸리거든요. 그러면 이게 메타버스 관련주라고 봐도 되는 걸까요? 메타버스로도 당연히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 회사에서 매출 비중, 메타버스가 몇 % 정도 차지할까요? 매출 비중은 저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이번에 출시했기 때문에. 근데 앞으로 이제 메타버스는 근데 현재로서 집중을 받지 못하고 있죠. 네. 그래서 그 이슈로는 조금 아직까지는 어렵다고 보고 있는데, 근데 메타버스 자체가 요즘에 기술력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메타버스가 또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그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설비가 고장 나면은 누가 와요? 이제 고쳐주시는 분이 와야죠. 기술자가 옵니다. 네. 기술자가 오는데 메타버스를 이용해서 그 프로그램을 접속해서 고쳐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도 나중에 메타버스가 많이 이제 각광을 받게 될 텐데, 그래서 메타버스 관련주 아직 지금 저점일 때 공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메타버스 관련주로 묶여있는 이 종목, 지금 메타버스를 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 섹터 자체가 저점 매수의 기회이기 때문에 이 종목이
정말 투자하기 좋은 핵심 포인트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히든 종목으로 가지고 온 종목. 사실 우리 예거 멘토님의 히든 종목 같은 경우 수익률이 굉장히 좋은데요. 단기 스윙으로도 나타날 수 있는 스윙 종목이니까요. 나는 해당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가져다 대시면 링크가 뜹니다. 이 링크 따라 들어오시면 바로 예거 멘토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오픈 톡방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하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방송 1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빠르게 입장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1부 종목 콜센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예거 멘토님과 다시 한번 수익률 대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